봄의 제전, 이고르 스트라빈스키의 대표적인 원시주의 발레로 봄에 드리는 제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봄의 제전은 스트라빈스키가 상상한 러시아 고대 민족 신앙의 봄에 드리는 제사를 형상화한 발레입니다. 1913년 5월 29일 파리에서 초연되었으며 1910년 원시주의의 대표적인 미술회화 앙리 마티스의 춤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도 유명합니다. 어떤 음악인지 먼저 살짝 들어보시죠. 스트라빈스키는 20세기 인상주의의 시조세인 드뷔시 탈조성 이후 신구전주의의 대표 음악가로서 표현주의, 음열주의를 대표하는 쇤베르크와 함께 현대음악의 양대 산맥을 이룬 작곡가입니다. 후기 낭만 시대의 바그너와 말러 이후 신진음악가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화성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도 바그너 이상 표현할 수 없었고, 아무리 큰 규모로 화려하고 우렁차게 만들어도 말러 이상 장엄할 수 없었죠. 그래서 20세기 현대음악가들은 각각의 목소리, 신체 동작, 악기가 낼 수 있는 소리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소리라는 매개를 활용해 표현할 수 있는 음악예술의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은 이런 현대음악의 초입에서 음악예술의 재해석에 대해 강렬한 존재감을 대중들에게 과시했습니다. 여러분은 발레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새하얀 발레 드레스 튀티를 입고 뱅글뱅글 턴을 돌다가 멋지게 손을 뻗는 백조의 고수 발레리나가 생각나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발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토슈즈, 발동작이 있습니다. 발레는 중력을 거스르는 춤으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발레의 모든 기본 동작은 발끝을 세워 땅과 최대한 멀어지기 위해 노력하는 다양한 점프 동작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잘 훈련된 발레리나나 발레리노의 점프 동작은 이상하리만큼 허공에 수평으로 고정되어 있어서 뛰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하늘 위에 둥둥 떠있는 느낌을 주곤 합니다. 이 때문에 발레에서 무대 위 공간은 현실이 아닌 마치 인간들이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요정들의 세계를 무대 커튼 너머로 살짝 엿보는 모습으로 관음적인 신비로움을 주는 예술 장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귀족들이 좋아했나봐요. 하지만 오늘 귤쌤과 함께 살펴볼 음악작품 봄의 제전은 이런 발레의 특성을 과감하게 역전시킨 원시주의 발레입니다. 요정들이긴 하는데 수천 년 전 원시적인 요정들이랄까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봄의 제전은 원시주의의 미술작품 앙리 마티스의 춤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주상자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혹시 자연 좋아하시나요? 저 멀리 펼쳐진 끝없이 이어지는 푸른 초목들과 먼지 한 점 없는 깨끗한 공기와 하늘, 시냇물 흐르는 소리에 듬성듬성 보이는 바위와 조약돌, 마치 우리가 상상하는 유토피아 같지 않나요? 이런 문명으로부터 벗어나 자연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예술사조가 바로 원시주의입니다. 고대 예술에서부터 원은 하늘과 무한한 순환, 그리고 신적 존재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징물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마의 판테온 신전이라든지 무한을 상징하는 북유럽의 꼬리를 삼킨 뱀, 우로보로스,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원구단이나 동양에서 만물의 순환을 의미하는 도교의 태극문양 같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원의 상징물이 어떻게 발레 속에 녹아들었는지 살펴보시는 것은 하나의 좋은 감상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악곡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봄의 제전의 구조를 먼저 살펴볼까요?
봄의 제전은 1막 낮과 2막 밤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1막에서는 겨울 동안 잠들었던 땅을 깨우는 의식, 새로운 해의 운명을 점치는 점쟁이, 여성민족과 남성민족 간의 짝짓기, 신의 음성과 현자의 계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막에서는 깊은 밤, 마을 처녀들의 은밀하고 신비로운 춤, 단 한 명의 주인공, 생명의 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발레에 대해 덧붙이자면 각곡에서는 음악적 구조와 가사가 중요하듯 발레에서는 음악, 발레 동작, 의상, 소품이나 무대 연출 등을 눈여겨보시면 좋습니다. 의상들은 배역의 역할과 신분을 나타내고 있고 음악과 발레 동작은 그들의 언어가 되어 감정과 상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현대음악 예술을 접하시는 분들은 이 작품의 발레가 괴기스러울 가능성이 높은데 이래봬도 당대 최고의 천재 무용수이자 안무가인 바즐라프 니진스키의 작품입니다. 귤센과 함께 봄의 제전 발레를 감상해보시죠. 막 낮에서는 발레리노들이 쿵쿵쿵쿵 땅을 밟는 춤으로 시작됩니다. 사뭇 발레라고 생각하기엔 낯선 이 동작은 한국에도 있는 토속의식인 지신밟기와도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은 겨울을 거쳐 잠들어 있는 땅의 신을 깨우는 의식입니다. 1막에서의 큰 장면들을 살펴보면 발레 시작과 함께 두 그룹으로 고대 남자 민족 그리고 두 그룹의 여자 민족들이 나타납니다. 무용에 맞춰 대지의 신을 깨우는 발구르기를 시작합니다. 곧이어 점쟁이가 등장합니다. 무대 위를 사방팔방 뛰어다니며 뱅글뱅글 원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원시주의의 상징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이런 원의 상징성은 2시간의 발레 내내 계속 표현되고 있습니다. 원시주의 회화 마티스의 춤을 형상화한 모습이 돋보입니다. 씨 뿌리는 여성, 그리고 힘과 사냥을 통해 자신의 매력을 강조하는 남성, 그리고 여성민족과 남성민족 간의 짝짓기가 이루어집니다. 봄의 제전에서 매우 중요한 복선을 갖는 두 번째 중요 장면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솔로는 존재했나 봅니다.
짝없이 홀로 남겨진 처녀를 잘 살펴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것은 발레 예술로 표현된 야스 장면입니다. 문제는 이 발레의 중심 이야기에서 이런 소재들은 단지 배경 상황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마을의 높은 어르신들, 사제들이 나타나 민족 간 뜨거워진 짝짓기의 열기를 가라앉힙니다. 다시 시작되는 땅을 깨우는 의식. 시작에서 야만스럽게 발로 쿵쿵대던 것과는 다르게 예의를 갖추어 손으로 땅을 눌러 깨우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막에 대한 암시와 복선이 나타납니다. 바로 받쳐짐과 쓰러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동작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윽고 마을에 축제가 벌어집니다. 이번엔 마을에 현자가 등장합니다. 이 당시엔 그냥 마을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현자가 됩니다. 근데 상태를 보아하니 뭔가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보이네요. 봄의 지전 1막의 마지막 중요 장면입니다. 현자는 땅에 찐득한 키스를 한 후 신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이막 밤입니다. 마을의 모든 처녀들은 한밤중에 모여 은밀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발레는 무엇보다 신체 동작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습니다. 발레리나들의 다리를 보세요. 뭔가 부들부들 떨고 있지 않나요? 그녀들은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동작을 봅시다. 어떤 의미를 나타내고 있을까요? 두 손을 턱에 괴고 갸우뚱하는 동작은 이들이 지금 무언가 궁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따라가 봅시다. 끊임없이 뱅글뱅글 돌며 춤을 추던 처녀들은 마을에서 가장 몸이 약한 여성이 쓰러져 한 명이 추려질 때까지 춤을 춥니다. 거의 인디안식 기우제 같네요. 그때 마침 마을에서 가장 약해 보이는 한 처녀가 춤을 추던 도중 쓰러집니다. 한 번은 봐줍니다. 근데 두 번은 없습니다. 이윽고 몸이 가장 약한 여성, 봄의 제전의 주인공인 발레리나가 선정됩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마치 아싸 나는 아니다 하는 느낌이네요. 그리고선 다른 처녀들은 앞으로 선택된 주인공 발레리나가 하게 될 것들에 대한 암시를 보여줍니다. 여기서도 눈여겨볼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1막에서 나왔던 마티스의 춤이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때 슬금슬금 등장하는 마을의 어르신들. 짐승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선택받은 처녀에게 한 명씩 경례를 올립니다. 발레는 일반적으로 중력을 거스르는 춤이라고 설명드렸는데요. 하지만 지금 발레리노들의 발 동작을 유심히 잘 살펴보세요. 무엇 같아 보이시나요? 마치 짐승이 공격하기 전 어슬렁어슬렁 거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것 또한 원시주의가 잘 드러난 장면 중 하나입니다. 멧돼지와 같은 짐승이 공격하는 것을 상징하는 안무가 나타납니다. 재물을 받아주세요 혹은 신이여 강림하소서 하는 동작을 보여줍니다. 이제 생명의 춤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도망치려고 시도했으나 실패합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인공. 그리고 강림 혹은 미침.
그 끝내 처녀의 받쳐짐을 통해 러시아 고대 민족의 봄의 제전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짐승의 가죽을 머리까지 뒤집어 쓴 마을 어르신들과 멧돼지와 같은 짐승의 발구르기를 상징하는 안무들, 그 속에서 벌벌 떨며 의식을 거부하지만 저지당하는 처녀. 그녀가 실신으로 인해 쓰러질 때까지 강제적으로 춤을 추게 만드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러시아의 조금은 살벌한 고대 민족 의식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스트라빈스키의 봄의 제전입니다. 이 작품과 관련해서 스트라빈스키의 여러 썰 중 하나는 바로 코코 샤넬과의 스캔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샤넬이요. 그리고 이 곡 봄의 제전은 샤넬과 스트라빈스키라는 영화에서 소개되어진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보다 더 흥미로운 건 이 봄의 제전이 초연됐을 때 당시의 상황인데 1막 중간쯤 가서 관객들이 두 세력으로 나눠져서 이딴 쓰레기가 발레냐 하는 반발 세력과 참신한 걸 흥미로워하는 옹호 세력들이 서로 나누어져서 초연 도중 일어나서 물건을 던지며 서로 싸웠습니다. Taisez-vous, les garces du 16e! 결국 발레단은 음악 소리를 하나도 듣지 못하면서 끝내 외운 안무대로만 춤추다 막을 내렸고 우리의 주인공 스트라빈스키는 중간에 도망갔습니다. 스트라빈스키가 남긴 회고록에 따르면 봄의 제전 성공에는 작품 자체보다도 이 이슈가 유명해지는 것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에 틀림이 없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건 사고가 오늘날까지도 회자되는 서양음악사 원시주의의 한 획이 그어졌습니다. 참고로 영상 끝까지 열심히 시청하신 여러분들을 위해 선물 아닌 선물 같은 정보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러시아나 프랑스 파리 현지의 국립 발레단은 종종 원시주의 작품 발레를 선보이곤 합니다. 앞에서 원시주의가 문명으로 벗어나 자연으로의 회귀를 염원하는 예술사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도 문명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여행 가서 운이 좋으면 남녀가 나체로 무대 위를 뛰어다니는 누드 발레를 보실 수도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일종의 신체 예술이다 보니까 전체 이용갑니다. 어떠셨나요? 귤센과 함께한 현대음악 스트라빈스키 원시주의의 대표작품 발레 봄의 제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귤쌤이 설명해주는 상큼하고 재밌고 중독성 높은 클래식 이야기 이곳 귤상자와 함께 하시길 슬쩍 권해드립니다.